오늘 첫 번째 페이지인데 어떤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사진 찍어놓은 건데 원래 아파트가 이 뜰한채 아파트였나봐. 네. 근데 여기다가 이 레미안 모양 있잖아요. 네. 레미안 모양에다가 그 초록색, 흰색, 초록색 된 거? 그거를 그 입주민들이 그냥 도색을 해버렸나봐. 네. 그러니까 도색, 원래 오래된 아파트는 도색을 하잖아요. 네. 도색을 하면서 여기다가 레미안 그 문양 이걸 도색을 하고 옆에다가 글씨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삼성산이라고 적어놨어. 네. 이게 원래 삼성물산인데 네. 그냥 그 삼성물산이라고 하면 좀 뭔가 불법 같으니까 삼성물을 빼고 삼성산이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다가 원래 보통 상표권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물건 팔 때 그 물건에다가 이렇게 상표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뭐 레미안 모양이나 아니면은 삼성물산이 삼성물산이 상표니까 또 삼성물산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이게 상표권 침해인가? 이게 오늘 주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네. 되게 아파트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보통 이런 브랜드 아파트들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명을 입주민들이 다 뭐 합심해가지고 뭐 좀 잘 나가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이런 걸로 바꿨어. 아, 그럼 이게 될까요? 레미안인 척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우성을 비하하는 거 아니죠. 내가 우성 아파트야. 네. 근데 우성 아파트보다는 같은 입지에 있으면은 힐스테이트가 더 비싸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어차피 아파트 오래됐고 도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힐스테이트로 바꾸자 우리 아파트. 될 것 같아요, 이거? 심해요. 건설사들이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해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침해 삼을 수 있다. 언뜻 보면 다 그냥 레미안처럼 보일 텐데. 레미안이네 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레미안 상표권자한테 억울한 거니까 그렇죠. 침해할 수 있다. 이 표에 나와 있는 게 2023년에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탑10이래. 근데 첫 번째는 힐스테이트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레미안, 뭐 이렇게 롯데캐슬 이렇게 다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파트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사이에도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순위가 있고 선호도 10위권 안에 드는 아파트들이 주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분양가나 매매가가 조금 더 비싸대. 브랜드 값인가 봐요. 또 옆에 있는 기사를 보면은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이제 입주하고 입주 예정돼 있는 사람들 네. 아파트 들어갈 때도 분양을 받을 때도 이런 이름들이 중요하대요. 맞아요. 브랜드 보고 사는 사람도. 브랜드 보고 나는 어떤 브랜드 선호한다라고 해서 그 아파트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가 확정됐는데 네. 여기 입주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뭐 단지명 이름을 바꾸자 다른 아파트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요즘에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하대.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파트 두 개가 요즘에 그 아파트에다가 아파트 브랜드가 원래 있잖아요. 힐스테이트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옆에다가 뭐 어반 뭐 이런 거 붙잖아요. 네. 포레스트 막 이런 거 붙고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온 이제 이거는 파크힐스라는 건데 이게 팬 네임이래요. 팬 네임이라고 한대. 그래서 뭐 레미안 퍼스티지나 기사 두 번째에 있는데 레미안 퍼스티지나 뭐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같이 아파트 시공사 브랜드를 원래 쓰는데 그 밑에다가 이 편한 세상이라고 하면은 뭐 중곡동에 있는 거랑 송파구에 있는 거랑 구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팬 네임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 사안이 뭐였냐면은 그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 간에 네. 먼저 옥수 이 편한 세상에서 팬네임을 파크힐스라고 결정을 했는데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단지래. 그래서 금호 이 편한 세상에서 네. 우리도 파크힐스 쓸래. 이래가지고 옥수 이 편한 세상 파크힐스랑 금호 이 편한 세상 파크힐스랑 이제 싸운 거야. 네. 근데 처음에는 옥수 이 편한 세상에서 이 파크힐스라는 상표권을 확보를 했나 봐요. 상표권을 확보를 해서 이제 금호 이 편한 세상에서 파크힐스라는 걸 쓰려고 하니까 쓰지 마라. 이거 우리 상표권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이게 놀랍게도 이게 실제로 분쟁이 됐어. 옥수 재건축 조합에서 네. 금호 재건축 조합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주문을 보면은 채무자,
그러니까 금호 재건축 조합이죠. 네. 채무자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파크S, 금호 파크S, 이편에서 나온 금호 파크S 이거는 분양업에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채무자 그러니까 금호 재건축 조합은 주택단지의 출입구, 건물의 현관, 뭐 현판 이런 것들을 전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홍보 책자나 전단 이런 걸 하겠죠. 분양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인쇄물들을 생산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침해금지 가처분이다 보니까 가처분 결정을 할 때는 이거를 이제 위반했을 때 이거를 간접강제라고 해서 이걸 하루에 위반할 때마다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청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간접강제 신청인데 그래서 위반 행위를 한 번 했을 때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라 라는 결정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파크힐스라는 거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금호 재건축 조합 이제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니까 금호 재건축 조합은 이제 이 파크힐스라는 걸 쓸 수 없는 거죠. 혹시 그 상표 사냥꾼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그 상표 사냥꾼이라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쓰고 있는 상표권을 막 등록을 받아 놓는 거야. 그래서 그 등록을 받은 다음에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표권 쓰지 마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그 상표권은 우리나라가 먼저 특허청에 신청해서 등록받은 사람한테 우선권을 부여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선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표 그 브로커들이 이런 상표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먼저 등록을 받는 거죠. 이런 게 원래 되게 많았는데 원래는 뭐 인터넷 쇼핑몰이나 뭐 여러 사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긴 했는데 이게 아파트 이런 데서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 최근에 둔촌주공 아파트 알아요? 예. 네.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해가지고 12,000세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도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이름을 다시 짓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도 이제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조합에서 이 돈을 뭐 6천만 원인가? 이렇게 골고서는 아파트 이름을 공모전을 했대. 네. 그래가지고 뭐 올림픽 파크 D1,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후보가 나왔는데 이게 몇 번을 지금 이름을 몇 번 바꿨대요. 네. 첫 번째는 뭐 이거를 올림픽 파크 없이 했더니 조합원들이 우리 뭐 올림픽 파크 이름 넣어야 된다 막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걸 정했더니 특히 두 번째로 정해진 게 올림픽 파크 포레라는 걸로 이제 사용하기 결정이 됐는데 보니까 누가 올림픽 파크 포레가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상표 등록을 미리 해놓은 거야. 아니, 상표 출원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지금은 이게 최종적으로 거절 결정되긴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출원 중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둔촌주공 조합에서는 이거 올림픽 파크라고 정했다가 괜히 상표권 침해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이것 때문에 다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는 이름을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올림픽 파크 포레라는 명칭을 선정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둔촌주공 조합도 이 상표권 때문에 아파트 이름을 바꾸게 된 사례가 있다. 그래서 보면은 건설사가 우리나라 건설사나 시공사 이런 이제 업체들이 다 자기 상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브랜드를 힐스테이트를 쓰는데 힐스테이트 상표 등록해놨고 그리고 삼성물산은 이제 레미안을 쓴대요. 근데 레미안도 삼성물산에서 상표 등록을 해놨고 롯데건설 같은 경우에는 롯데캐슬 쓰잖아요. 그래서 롯데캐슬 상표 등록해놓고 다 이런 식으로 건설사들이 다 자기네 그 아파트 브랜드들 이거 상표권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뭐 그 도색을 새로 하거나 이럴 때 아니면은 아파트 지으면서 그 브랜드 정하려고 할 때 이제 브랜드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브랜드 써도 되는지 건설사에 물어보면은 건설사에서 자기네들이 시공한 아파트가 아니면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 브랜드 쓰지 말라고 한대. 근데 그 브랜드를 쓰지 말라는 근거가 이제 상표권 침해라고 해서 이제 공문을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여기도 어떤 염리 제2구역 이제 재건축 조합에서 이제 상표권 쓸 수 있냐라고 GS한테 물어보니까 GS에서 보낸 공문이라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도 GS 자기네 당사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우리 브랜드 쓰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쓰지 마라. 네.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재건축 조합에서 뭐 상표권 침해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부분 다시 안 된다고 하나 봐. 입주민들을 조합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걸 안 쓰고 뭐 이렇게 하나 봐요. 네. 그런데 상표법상 아파트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 상표권이 상표 출원할 때 상표를 정해야 되고 내가 상표권을 등록받을 상품을 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품 예시들을 특허청에서 다 고시를 해놓고 있는데 아파트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야. 그래서 아파트를 찾아보면은 아파트 없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에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상표법에는 그 상품에다가 쓰는 걸 상표라고 하는데 그 상품의 정의를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라고 하고 있어. 그래서 유체물이나 이동 가능한 유체물이어야 돼. 그래서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뭐 판례가 명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건축물 같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지배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등록되어 있는 상표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서 아파트를 지정해서 등록받은 상표권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아파트는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아까 전에 봤던 거 힐스테이트나 아니면은 뭐 레미안이나 롯데캐슬 이런 거 상표권 등록 받아져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가 상표 등록을 받았을까? 네. 그걸 보면은 이게 이제 롯데캐슬 상표 출원 공고인데 여기 보면은 건물 분양업 이렇게 포함이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건설사나 시공사들은 건물 분양업이나 아니면 건설업, 아파트 건설업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상표 등록을 받아요. 아파트를 지정해서 상표 등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롯데캐슬이나 뭐 레미안이나 이런 상표들은 건물 분양업이나 뭐 아파트 시공업, 아파트 분양업 이런 거에 대해서 상표 등록이 돼 있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분양업이나 아파트 건축업에 상표 등록이 돼 있으면은 이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는 범위는 누구냐면은 아파트 분양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네. 뭐 보통 이제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 시행사들이 이제 롯데캐슬이라고 쓰지를 못하는 거야. 이 아파트 분양을 업으로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롯데캐슬 못 쓰죠. 상표 등록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파트 건설하는 업체들, 네. 건설사들, 그런 건설사들도 이제 롯데캐슬이라는 거를 이제 롯데 건설이 동의 없이는 못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상표권이 아파트 건설업이나 분양업에 등록돼 있지 아파트에 대해서 등록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그 등록돼 있는 아파트 분양 사업이나 아니면은 아파트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 외벽에다가 내가 우리 아파트 좀 브랜드가 별로 안 멋있으니까 한 20년, 40년 지나가지고 안 멋있으니까 우리 아파트 이제부터 롯데캐슬이다. 이렇게 막을 수 있냐. 이 아파트 분양업이랑 아파트 건설업 상표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봤던 아파트 주민이 우리가 아파트 지금 뭐 뜰 한 채인데 뜰 한 채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삼성 뭐 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레미안이랑 똑같이 해서 레미안 우리는 이제 삼성 레미안 아파트로 거듭나겠다. 네. 이래가지고 레미안으로 도색을 하고 표시를 했어. 네. 그러면은 이 레미안 삼성물산의 상표권 침해라고 판단될 수 있을까? 이걸 보면은 이제 대법원은 아파트 건설업이나 아파트 분양업 이런 게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그렇죠. 서비스업을 영위한다고 하면 독립해서 상거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걸 얘기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 분양업이나 아파트 건설업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 분양이나 아파트 시공을 이제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아파트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아파트 이거 레미안 아파트가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도색하고 이런 거는
그 레미안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주민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침해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이 사람들은 뭐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아파트 외벽에다가 뭘 칠을 도색을 하고 이런 게 분양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양업은 이제 토지 같은 거 사들여서 건물 세워가지고 이제 분양 나눠주는 쪼개주서 하는 그런 용역들을 얘기하는 거지. 아파트 그 외벽에다가 이렇게 칠하는 게 분양업이나 건설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서비스업에서도 서비스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업이나 아니면은 뭐 빵집 운영하는 거 그런 것들이 서비스업인데 뭐 빵집 운영하면서 그 서비스표를 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빵집 매대에다가 우리 빵집 브랜드 같은 거 걸어놓고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서비스업이 그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이나 아파트 시공할 때 이 아파트에 표시하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파크힐스 판례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은 건축물 외벽, 출입구, 현관 뭐 이런 데다가 이 파크힐스라는 걸 쓰면 안 된다라고 명령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아파트 외벽에 쓰는 것도 침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 사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소송에서는 그냥 법원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소송 내에서 주장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판사가 봤을 때 이거 다른 내용을 판단하고 싶은데도 사실 변론주의이기 때문에 그 소송 내에서 소송 대리인들이 주장하지 않은 내용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이 아파트 채권자라고 하는 신청인이 옥수 재건축 조합이 건축물 외벽에다가 파크힐스 쓰는 것도 금지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 그 판결문, 결정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 외벽에 파크힐스를 쓰면 안 되는 근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법원에서 명확하게 이제 판단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양업의 일환으로서 건축물 외벽에 표시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본 취지 같은데 사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아파트 외벽에다가 입주민들이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이 건설사들이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해서 이 상표권 범위에 과연 아파트 외벽에 표시하는 게 속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이 지금 찾아보니까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들이 아니면 고등법원까지라도 갔던 사건들은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아파트는 상표권 대상이 아니다.